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젯밤까지 우리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무려 25cm가 넘는 폭설을 기록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선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해안 지역에는 아직 눈발이 날리고 있지만 전주 등 내륙 지역에는 대부분 눈이 그친 상태입니다. 다만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지역에 따라 영하 18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을 보면 전북 임실이 28cm, 고창 23cm, 정읍 22cm, 부안 12.5cm, 전주 11.6cm 등입니다. 현재 대설경보가 내려진 고창과 부안 등 서해안에만 눈발이 날리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눈이 그쳤습니다. 강추위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고 새벽부터 시작된 제설 작업에도 빙판길이 남아있어 출근길 혼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전 해상에는 현재 풍랑경보가 내려져 군산과 부안에서 전북 연안의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오늘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해안에 3에서 8cm, 내륙 지역에는 오늘 오전까지 2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지난 9일 첫 소식에 이어서 고창 군수 부인의 갑질 행태 단독 보도합니다. 고창 군수 부인 양모 씨가 공무원에게 욕설까지 퍼부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해당 공무원과 군수 부인 간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보면 갑질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고창군청 공무원 A모 계장이 지난 2015년 군수 부인과 나눈 문자 내용입니다. 미용실을 예약하고 수행해야 되는지를 묻고 답하는 내용이 수시로 반복됩니다. 현직 공무원의 업무가 미용실 예약인지 헷갈릴 정도로 예약 시간은 물론 염색을 해야 하는지까지 허락받는 대화 내용은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사모님 머리 거의 안 쓰시고 하니까 거기는 이제 항공권 쓸 때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군수 부인이 공무원을 부리는 상황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됐습니다. 새벽 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A씨는 어김없이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해 수행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알렸고 당연하다는 듯 군수 부인의 답변은 단지 응이 전부였습니다. A씨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맡겨진 자신의 업무가 군수 부인의 사적인 일상까지 모두 챙기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 하고 싶겠어요. 쉬는 날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행사했을 때마다 미장원까지도 다니고 때로는 백화점 가신다고 하면 백화점도 갔었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원해서 했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일개 주민에 불과한 군수 부인이 고창군의 공식적인 일정까지 챙기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 있습니다. 관공서 준공이나 기념식 등 각종 행사는 물론 체육대회와 모 단체장과의 면담까지 군수 부인인지 군수인지 모를 정도의 공적인 일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인 면장이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군수 부인 일정을 조정하는 모습도 드러납니다. 군청 또 다른 공무원에게도 군수 부인의 동정은 공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가족들은 연일 계속된 군수 부인 양 씨의 갑질에 A씨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고 증언합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안 자더라고요. 신경과 치료받을 때 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아니 그럼 가정부를 두면 될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뭐 관례상 그렇게 했다고. 오랜 관행일 뿐이고 당사자인 공무원 스스로가 수행을 원했었다는 군수 부부의 해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혈세를 월급으로 받는 공무원이 왜 민간인인 군수 부인을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전주문화방송에서는 단체장 부인 등 가족과 관계된 또 다른 갑질 사례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버스 요금 부당 징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라북도가 뒤늦게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명확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없다면 전라북도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시외버스 요금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전라북도가 뒤늦게 입장을 바꿔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부당요금 징수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자 말문이 막힌 겁니다. 하여튼 이 자문 받아보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해나가겠습니다. 실제 해당 법령을 보면 운수업체는 요금 산정 기준인 거리에 따라 운임이나 요금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운임을 변경하지 않거나 부당요금을 받은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심지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버스업계는 지난 9월 민원이 제기되자 전라북도의 거리가 변경된 것을 간과했다고 신고해 관련법 위반을 시인했습니다. 고의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도 가능하지만 전라북도는 그동안 과태료 처분도 하지 않아 의혹이 컸습니다. 시민단체는 전라북도가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업계를 형사 고발하라고 촉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전라북도 담당 공무원들도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버스업계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이를 숨기기에 급급한 전라북도. 과연 대중교통 행정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새해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에 관해 지방의 역량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방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의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정은 물론 재정과 조직, 인사에서도 자치권을 확대해야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의 피폐화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남대 폐교에 따른 편입학 문제가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맹 휴학 얘기까지 나오면서 갈등의 골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 해법으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전북의대 학생과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서남의대생 170여 명의 편입학이 구성원들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한 겁니다. 대학 간 상이한 교육과정과 교수당 학생 수 증가로 빚어지는 실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동맹 휴학과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북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의과대학을 위해 투쟁한다. 문제는 의대 간 물리적 통합이 한시적인 조치라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갈등이 앞으로도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는 서남대 폐교로 큰 피해를 입는 남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원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서남의대생 몫으로 국가 재난사태를 불러온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을 막기 위한 의료인을 양성하자는 겁니다. 또 갈수록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대학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최근 전북정치권과의 논의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정책적 대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 지자체도 있고 또 관계부처도 있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학생 갈등에 또 다른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고령사회에 진입하지 않은 곳은 전주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65세 인구 비율이 14% 이상 고령사회인 지역은 13곳으로 전주만 유일하게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군산과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이미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전남과 함께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실업률은 소폭 감소했지만 고용률 역시 하락한 가운데 구직 자체를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실업률은 2.3%로 1년 사이 0.2%포인트 감소했지만 고용률 역시 55.9%로 1.5%포인트 줄었습니다.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반 하락한 이유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15세 이상 인구가 2만 5천 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구직 포기 현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방역 실태 점검이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5일부터 오리 농장 242곳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방역 실태 일제 점검을 오는 22일부터 산란계 농장 142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제용지 산란계 밀집 지역은 과거 5차례 AI 발생으로 580만 마리가 살처분돼 차량 통제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조신마을에서 13만 4천 원, 장항마을에서 13만 9천 원, 양명동 마을에서 6만 8천 원, 용광리 용신마을에서 25만 1천 원, 광산마을에서 11만 5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쌍안마을에서 7만 1천 원, 오옥마을에서 14만 2천 원, 신흥마을에서 2만 7천 원, 연평리 구신마을에서 11만 원, 평지마을에서 6만 4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부연마을에서 6만 9천 원, 신기마을에서 10만 3천 원, 정읍시 태인면 거산리 주민들께서 63만 원, 고천리 주민들께서 60만 원, 궁사리 주민들께서 7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주민들께서 72만 원, 매계리 주민들께서 60만 원, 증산리 주민들께서 36만 원, 김새시 황산면 쌍감리 매산마을에서 30만 원,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성수마을에서 17만 1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MBC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일환으로 모레 서학 아트스페이스에서 토크 음악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은 오늘 카페 공간 봄에서 모교 초청 공연으로 스윙 그루브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우진 청년 작가회는 개를 소재로 한 전시회 복 받으시게를 오늘부터 우진 문화공간에서 선보입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은 오늘까지 찬작 스튜디오 입주 미술과 김원 결과전을 갖습니다. 익산 시립 모현 도서관에서는 오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모교 문화극장을 진행합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 강좌가 오늘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신성욱 강사의 초청으로 진행됩니다. 전주 향교는 한문과 예절 교육 등을 배울 수 있는 겨울방학 인성교육 교실을 운영합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이 다양한 분야의 겨울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전주시 중소기업인협회 신년 할예회가 오늘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정읍 동학 마라톤 대회 참가 희망자를 오는 24일까지 접수받습니다. (1월 11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시군 5곳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눈은 임실 28cm를 최고로 고창 23cm, 전주 11.6cm가량 쌓였으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9도로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